아현과 애호개를 일반인들은 전혀 다른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명이 아니에요? 같은 지명입니다. 과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자는 한자로 열매 과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형식적인 요소, 의미 없는 요소를 뒤에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어를 통해서 옛 선조들의 사회 문화를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단어나 단어의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어 자체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네. 사회가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떠오르시는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렇게 좀 변했지. 제가 초등학교,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였었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대개 변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변소. 네네네. 근데 요새는 변소란 말 거의 안 쓰죠. 다 화장실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변소라고 하면은 약간 오히려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 화장실이 훨씬 더 편하죠. 예, 사실 변을 보는 곳이라는 의미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예쁜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꼭 화장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네. 용어에 따라서는 변소가 더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이것도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고 변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나 때는 국민학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도 또 비슷한 계획일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일제시대 말기입니다. 네.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일제시대에 비롯된 것이니까 특히 이제 황국 신민을 떠올린다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그걸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꿨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셔갖고 국민학교는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너희는 초등학생이다 해서 그때부터 우린 초등학생이구나 어느 날 그냥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어린 입장에서 어느 날 바뀐 거지만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였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뀌는 것들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체되거나 사라지고 생긴 단어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좀 확장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예시가 어떤 단어들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구독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예, 저는 어렸을 때 구독하는 것은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신문이 배달돼 오죠. 네. 그럼 신문을 구독한다라며 썼어요. 맞아요. 예, 구라는 건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구입한다는 뜻이죠. 네. 독이라는 것은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은 뭔가를 돈 주고 사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첫 의미는 문자 그대로 돈 주고 사서 읽는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 같은 것들은 네. 매번 하루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걸 이제 한 달씩 미리 돈을 내고 받아서 보게 되죠. 맞아요. 즉 정기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의 원래 의미는 그냥 사서 읽는다는 의미고 나중에 가서는 신문을 구독한다고 했을 때는 정기 구독이라는 의미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신문 구독만을 의미하진 않게 됐잖아요. 최근에 제가 놀란 것은 냉장고 구독, 정수기 구독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정수기 구독, 매트리스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예. 있고요. 한꺼번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구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읽는 매체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일정 간격으로 돈을 주고 네. 사용해 됐을 때 네. 그것을 이제 구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변화, 어쨌든 교수님의 실생활에서 변화를 좀 느끼시면서 성장을 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그런 구독의 변화. 이제는 그냥 익숙하세요? 아니면 내가 알던 의미에서 좀 바뀌고 있다. 어색하시기도 한가요? 언어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수주의적이거나 완고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그 용법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에 와서는 학자들도 언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굳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이란 단어가 그렇게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처음엔 탐탁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상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언어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또 학자분들도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근데 이 정도로 대중적으로 쓴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구독은 이제는 돈을 안 주고
유튜브 채널 구독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단어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맛집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우리가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일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변한 단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건 음식을 잘하는 집, 즉 뭐 유명한 음식점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꼭 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도 뭔가를 잘하는 곳이나 뭐 뛰어난 곳이 있다면 그냥 맛집이란 말을 쓰게 됐죠. 심지어는 노을 맛집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맛있는 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거는 지금 20, 30대 분들이 만들어낸 또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맛집은 어떠세요? 맛집도 좀 적응되세요? 이런 변화?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죠. 맞아.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임에도 확장되고 있는 단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세상 어딘가에 10대 분들은 그런 걸 꾀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역시 단어의 어떤 특징이겠죠. 자, 시대의 흐름을 올라타고 단어의 또 여러 모습을 봤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 현대까지 온다 그러면은 이 주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래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큰 주제가. 그냥 외국어 자체가 그 발음도 그대로 활용되면서 우리말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들의 유래부터 몇 개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외래어 좀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금님 수라상 할 때 네. 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어에서 온 말들이고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후에는 네.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어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순댓국의 순대라든지 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만주어에서 또 들어온 말들.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개화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서양에서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 표현, 일본어식 표현만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국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 옛날 외래어로 시작된 게 맞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진행하면서 제 세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럼 동양어권에서만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정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더 현대로 가까이 오면서 영어권 단어도 분명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어권 나는 뭐 너무 많죠. 뭐 주변에서 텔레비전, 컴퓨터 다 그런 것들인데요. 네. 다만 그 영어권에서 들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조차도 사실은 영어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에서 기원한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예시를 함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말에만 외래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영어에도 외래어가 있고 우리는 영어라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네. 봤더니 그것이 외래어였던 거죠. 영어에서는. 맞아요. 뭐 미국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스페인이나 라틴어에서 온 말도 좀 많고요. 예. 우리가 좀 들었을 때 그러면 할 만한 좀 재밌는 것도 있을까요? 우선 케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케찹은 중국어에서 왔습니다. 케찹이 중국어예요? 예. 저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 들어왔을 거고 이게 어원이 따로 있다면은 뭐 유럽 어디서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네. 16세기경에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 쪽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 본거지를 잡고 중국 남쪽과 교류가 시작됩니다. 네. 그때 중국 남쪽 지방에서 해산물로 만든 소스가 있었어요. 네. 그걸 해즙이라고 우리식 한자어로 해즙이 되는데요. 네. 이게 광동로 발음을 읽으면 케첩 정도가 됩니다. 그런 소스가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용어가 케첩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영국에서 네. 그 소스를 개량해서 버섯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명칭은 그대로 케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네. 그러다가 19세기 말쯤에 와서는 미국의 하인즈라는 사람이 네. 소스를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를 만들면서 그 케찹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요. 세상이 또 무너져요? 원래 그럼 케찹은 토마토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생선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네. 영국에서는 버섯으로 만들게 됐고 네. 미국에 와서는 토마토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사실 토마토 케찹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거슬러 가면은 영국의 버섯 케찹 그리고 중국의 생선 케찹이 있다. 중국어에서 영어로 외래어가 들어간 게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케찹으로.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외래어였지만 서구권 문명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시대상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거친 단어이기도 한 거고요. 예. 한 단어가 어느 나라에서 인식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말도 서구권의 외래어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실제 그때 인터넷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에 기분이 나빠져 한국말로 욕하지 말아라. 오징어 게임에 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욕 다 알아듣는다. 예. 조심해라. 뭐 이런 농담도 있었거든요. 우리 문화가 해외 사랑받는 시기가 몇 번 오면서 우리 단어가 좀 해외에 소개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어도 영어로 편입돼서 영어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네. 사전을 만들어서 매년 그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해마다 올해는 어떤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죠. 네네.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거 태권도, 김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하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최근에는 오빠 이런 단어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빠가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요? 예, 한류를 타고 네. 이제 그 오빠 같은 단어들도 네.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서 가령 오빠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뭐 우리 쓰는 것처럼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성을 이룰 때 혹은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이룰 때 오빠라고 한다. 뭐 이렇게 풀어 쓰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영어로 수용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네. 또는 영국 사람들이 오빠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 아이돌을 칭하는 명칭으로 쓰입니다. 그쪽에서도 이 단어는 오빠로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다 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단어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단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를, 사회를, 문화를, 인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들에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아주 부분적인 얘기만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단어의 그러한 측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번의 세계관의 붕괴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재미가 많았고요. 교수님과 함께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단어라는 것을 곱씹으면 그 안에 우리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 선조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 맥락을 거쳐 현대 우리는 이 단어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보는 시간, 마주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